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조만간 나에게 있어질 연애적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요? 자, 우리 1번 분들의 연애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1번 분들 연애 상태는 감정의 깃발이 꽂아져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기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상태가 아닐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 지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존감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밑에 약간의 두려움, 나는 약간 쫄보야, 이런 감정도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하나씩 살펴보면 퀸 오브 완즈의 여왕. 완즈의 여왕, 퀸 오브 완즈는 자존감, 자기의 감정적인 여유의 카드죠. 근데 이게 연애 흐름으로 나오면 겉으로는 아주 자립적이고 멋있고 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속으론 은근히 나 좀 보고 반해봐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키는 순간 자존심이 으스러질까봐 조금 겁이 난다, 요런 느낌. 그래서 나는 너 없이도 잘 살아. 그 미스에이의 남자 없이 잘 살아? 약간 요런 느낌. 당당한 우먼. 그래서 나는 너 없이도 잘 산다. 반은 진심이고 반은 조금 거짓말이겠죠. 내가 관심을 보이면 얘가 날 만만하게 볼 수도 있잖아. 이러한 방어 기제도 보여집니다. 그래도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나한테 다가와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다. 겉은 태연하나 속은 기대가 많아요. 내가 안 보여도 누가 나 좀 보고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느낌입니다. 어슈어런스가 오라클 카드로 들어오죠. 이건 확신, 자기의 감정, 자기 감정의 확립을 뜻해요.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감정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헛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감정을 표현하면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거절당하면 지금 쌓아올린 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조금 무섭기도 해. 요러한 속마음들.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감정을 가진 채로 감정을 숨기고 있다. 이건 진짜 어른 연애 초입의 전형적인 감정의 구조 같은데요. 감정은 준비됐고 사람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표현과 움직임이 없네? 이유는 뭔가 스스로는 확신이 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불확실하다. 요렇게 저한테 말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상대방이 뜨뜻미지근하니까 그렇죠. 약간 요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1번 분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외롭대요. 외롭고 좀 설레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 근데 티 내면 내가 너무 연애 목마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건 싫어. 그래서 그냥 난 괜찮은 사람이고 알아서 나를 알아봐줄 사람은 봐줄 거야. 알아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을까? 버티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슬프겠죠. 혼자 마음 안에서 감정이 있어요 라고 깃발을 흔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창문을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놔서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패턴이 어떤 느낌이냐면 상황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자주 다가올 것 같아요. 1번 분들의 어떤 매력을 알아보고. 그래서 1번 분들의 행동이 눈빛을 피한다던가 장난처럼 넘긴다던가 요렇게 반응을 해버리실 것 같다. 연락이 자주 오고 상대가 표현도 잘하고 1번 분들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1번 분들은 반응은 하지만 딱 선을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쿨한 척으로 속으로 쿨한 척을 하다가 속으로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니까 아우씨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없나 보다. 이렇게 1번이는 나한테 호감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내가 마음 접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할 때 그래
뭐 어떻게 뭐 그랬나 보다, 나는 뭐 신경 잘 안 써, 이러면서 바로 이제 그 감정의 통로까지 틀어막는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의 문제점이 연애가 안 오는 게 아니네요. 연애가 일본 분들한테 자주 올 것 같은데요. 일본 분들이 매력이 어마무시해서 연애가 와도 일본 분들한테 닿을 틈이 없다. 지금 일본 분들의 감정 상태가 연애 대기 모드거든요. 연애 대기 모드인데 일본 분들 표정, 행동, 태도 전부 접근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충만하고 표현은 차단이 되어 있고 기대는 있지만 행동이 없는, 결국에는 이러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감정을 인정해도 체면이 절대 깎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분들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 분들은 일본 분들을 쉽게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을 안 하는 쪽이 더 많은 걸 놓치게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본 분들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혼자 이렇게 계속 멋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안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멋있는 모습을 조금 더 창문이라도 열어주셔야 한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일본 분들의 문제는 표현력이다. 표현력. 연애가 되려면 일본 분들은 풀카드, 고쳐야 될 점들을 새로운 시작과 모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본 분들이 겁이 많아지셨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예전엔 좋아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이대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이대기도 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된다. 혹시 나만 혼자 설레는 거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무섭잖아. 이러한 감정이 들어왔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보완해야 될 점은 지금 필요한 건 용기다. 솔직함, 어떤 조금의 뻔뻔함이 다시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겁나서 시작을 못 하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뻔뻔함을 다시 챙겨 오셔야 할 것 같다. 곧 우리 일본 분들 연애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보니까 투펜타거든요. 이게 두 개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카드죠. 예를 들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설레고 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혹은 마음은 끌리는데 현실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사람 진짜 괜찮은데 근데 지금 내가 연애할 정신이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연애 쪽 사건은 들어온다. 근데 일본 분들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긴 하는데 일본 분들의 선택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요즘 일본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킨소드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겁이 많고 눈치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겉보기에는 너무 빛나고 너무 잘나 보여서 내가 괜히 저 빛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옆자리를 내가 꿰찰 수 있을까? 괜히 들이댔다가 무시만 당하겠지. 저 사람은, 일본인은 본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겠지. 자기 스타일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인 거죠. 연락은 가끔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랑. 연락은 가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뭔가 연애적인 기류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진지할 확률이 높다. 말수는 적은데 은근히 자주 마주치거나 챙겨주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지 않으실까요? 그분은 일본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분들 그 기에 눌려서 못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일본 분들의 어떤 점에 끌렸을까? 퀸소드의 킹소드. 와. 여왕과 왕이 같이 나온 거죠. 상대방 분들이 일본 분들에게 끌린 이유는 스마트함, 똑똑하다, 똑부러지는 말투, 진지한 분위기 때문인데요. 일본 분들이 허투루 사람을 대하지 않고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너무 완벽해 보여서 부담스러운 느낌이기도 하대요. 일본 분들 같은 사람, 너무나도 빛이 나. 나 같은 사람이 다가가도 될까라는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일본 분들 지금 괜찮은 사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낮춰주셔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완벽하고 똑부러지고 여성분들이라면 커리어 우먼, 남자분들이라면은 육각형의 사람 완전히 뭐예요? 남자다운 진짜 남자의 모습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의 허당미를 보여주시고 나 지금 좀 외로워 연애할 준비 되어 있어 라는 말들을 중간중간 약간 흘려주셔야 돼요. 요즘은 주말에 좀 연애하고 싶더라고요. 주말에 연애해서 데이트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풀어주는 거죠. 이분들의 관심이 호의냐 호감이냐 봤을 때 이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1번 분들에게만 특별한 감정이 있는 분들 같거든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감정의 불씨가 막 불이 붙은 순간을 뜻하고 있어요. 나 이 사람 좀 신경 쓰이는데? 왠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설레는 것 같은데? 요런 단계가 돌입했다. 이런 시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눈치 보는 상호작용이 시작됐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분들은 1번 분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 1번 분들도 그 분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가가 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네요.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 오라클 카드의 컬미네이션 오브 비전. 이건 쉽게 말해서 오래 생각하던 걸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상대방 분들은 1번 분들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요. 얘는 어떤 사람일까? 얘는 나랑 잘 맞을까? 1번이는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리고 지금은 이제 해보자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왜 호의가 아니라 호감이냐? 호의는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친절이죠. 그냥 챙겨준 거지 뭐 예의상 잘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호감은 완전히 다르죠. 그분들의 머릿속에 1번 분들 하나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말하면 1번이는 반응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걸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건 이미 좋아하는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연락에 텀이 있다거나 작은 말에도 반응을 한다거나 1번 분들한테만 유난히 진지한다거나 1번 분들한테만 유난히 진지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대화 중에 감정이 느껴질 때 만약에 호의일 때는 연락에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호감일 때는 근데 다시 꼭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1번 분들한테 티날까봐 신중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뚜렷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슬쩍슬쩍 눈치만 보는 중이다. 뭔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 분들이 금방 본다거나 근데 리액션이 없어요. 왜? 리액션하면 티날까봐 꾹 참는 중인 거죠. 그리고 1번 분들이 감정 표현을 조금 했다라고 한다면 웃음으로 넘기거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요. 이유는 본인이 진심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에 진심을 받아들이면 민망해질까봐 겁내는 거죠. 감정 표현을 1번 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웃음으로 넘기거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호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진짜가 될까봐.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진심을 받아들이면 민망해질까봐 겁이 나는 거죠. 1번 분들 말 한마디에 유독 신경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분들이 요즘 좀 바빠서 힘들어 라고 한다면 그런가? 요즘 좀 바빠서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도 며칠 뒤에 갑자기 기프티콘으로 음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던가 요렇게 표현을 해올 거라는 거죠. 티는 내고 싶은데 너무 티나면 어떡하지? 좋아한다고 들켰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지금 1번 분들과 그 분들 추가 카드로 뭘 볼까요? 자, 상대방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파봅시다.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자,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여주세요. 데빌? 섹시한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들. 너무 좋네요.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사람을 이끄는 힘도 있고 리더 역할을 자주 맡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을 보면 꽤 복잡하네요. 내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 것 같은데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논리적이고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음속으로 늘 뭔가 깊게 생각하고 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상처를 쉽게 받지만 표현은 잘 안 하시는 분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솔직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기도 하다. 과거의 관계가 어땠는지 볼까요? 과거의 관계가 어땠는지. 자, 두 분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어땠는지. 친구 사이? 두 분 사이에 식스 오브 컵이면 추억이 있었는데? 두 분 사이에 공감대도 있었고 진지한 감정도 있었어요. 썸이라는 표현에 담기에 서로에게 꽤 깊게 들어간 관계였다. 감정이 오고 갔고 미래를 떠올릴 만큼 진심이었던 사이였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상대방 분들 어느 순간 멀어졌지 않나요? 어느 순간 좀 멀어졌다. 그분들이 회피하거나 그 회피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 잠수나 거리두기 같은 방식으로 끝내버렸고 그 책임이 상대방 쪽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런 관계성들이 보여진다. 아니면 썸이라는 표현이 좀 담기에 서로가 꽤 깊게 들어간, 썸보다 조금 더 깊은 사이였다.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분들이 잠수를 타셔서 약간 벙찐 상태?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지 볼까요? 그러면 현재 지금 그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자, 어떤 마음인가요? 에이스 오브 소드. 지금도 1번 분들을 생각을 하고, 아이고, 에이스가 엄청 많이 나오네. 지금도 1번 분들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고 쉽게 놓지 못하겠다. 쉽게 잊지 못하고 있다. 지켜보고는 있지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지금 자신감이 없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 되겠는데? 지금은 두 분 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과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마주할 가능성들은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타이밍을 만들 순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오해는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오해는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마주한다면 그때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주도권이 1번 분들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상대방보다 1번 분들이 더 성숙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억지로 결론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과거가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미래는 그 분들이 아니라 1번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분들은 뭘 해야 될까? 자, 이것만 보고. 문카드. 그러니까 고백을 하세요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1번 분들.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분들이 더 다가와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상대방 분들과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번 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톡할 때, 요즘 너랑 톡할 때 너무 재밌다 라던가 진짜 편하게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다 라던가 칭찬을 아주 살짝 곁들여서 요즘 좀 물이 올랐다, 어쩐지 좀 센스 있어졌어, 약간 요런 느낌? 대화 끝에 빈틈이 있는 멘트도 좋아요. 이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궁금하지? 약간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너랑 더 얘기하고 싶어 라는 말이 암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빈틈을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자, 1번 분들은 감정이 시작되어 있거나 감정이 시작된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죠? 오래 생각하다가 이제 행동하려는 순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1번 분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연애가 시작될지 안 될지 이것은 1번 분들의 몫입니다. 1번 분들 인스타 스토리, 연락 리듬, 작은 표현 등에서 티가 날 것 같아요. 고백이 아니라 빈틈을 보여주는 말 한마디로 여유 있는 그 리액션으로 약간의 연애 기운을 조금 더 좋게 바꿔봅시다.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의 연애 흐름, 어떤 일이 연애적인 사건들이 발생할까? 자, 조만간 나에게 있어질 연애적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카드가 나 사랑할 준비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실제로 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중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은 무지개 같은 거죠.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것 같이. 자, 우리 2번 분들 연애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스타 카드가 들어오죠. 이건 희망, 회복, 어떤 감정 정화의 카드입니다. 과거의 어떤 감정들, 특히 힘들었었던 연애라든지 미련, 후회, 실패에서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감정들이 돌아오는 느낌이다. 근데 아직은 그게 진짜 사람을 향한 건지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인지 잘 모르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감정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근데 그 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New Experiences, Possibilities가 오라클 카드로 들어옵니다. 이 오라클 카드 더 스타의 느낌을 확장시켜주는데요. 감정이 머리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사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짜 설레임처럼 느껴지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현실, 실제 사람, 관계의 구체성들이 빠져 있다. 지금 감정 상태가, 이번 분들의 감정 상태가 SNS에 올라온 커플 사진들이 예뻐 보인다던가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찌릿한다던가 마음이 간질간질한데 그 감정을 특정 누군가에게 고정시킬 수는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으실까. 자, 과거의 감정 회복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자꾸 신경 쓰인다던가 그 사람이 아니라도 연애라는 게 하고 싶다던가 그 감정이 진짜일까? 내가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까? 진짜 설레는 건지 감정을 상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지금 사랑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도착할지 아직은 목표가 흐릿한 상태라는 거죠. 이 감정 부정하지 마시고 관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을 향한 감정인지 아니면 이번 분들 안에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은 판단보다는 느낌을 쌓는 시기니까요. 느낌을 쌓는 시기다.
가능성을 믿되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이제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어디론가 향하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주 딱 베스트입니다. 딱 좋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꼭 좋아해줘야 해 라고 넘어가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자르지 말고 키울 때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피고 이유 없이 지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딱 알맞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야 보다는 내 감정은 지금 어떤 결을 가지고 있지를 돋보기로 살펴보듯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 분들 마음 안에서 봄바람이 살랑 불고 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누군가 올 수도 있고요. 이번 분들 감정이 더 구체화되면 상대를 정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아직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랑 자체를 향한 거가 조금 걸리네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랑 자체를 향한 거다. 이번 분들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랑은 아직 이번 분들에게 구체적인 얼굴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설레는 나. 이런 감정들이 진짜 연애로 이어지려면 이번 분들은 뭘 보완해야 하냐. 전차를 띄우거든요. 이번 분들 감정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가는 타입 아니실까요? 그래서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이 없지? 하면서 혼자 상처받거나 멀어지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이번 분들 이 사람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아무 말 없지? 내가 먼저 표현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망설여지네. 그러다가 혼자 흥분했다가 실망하고 감정을 접어버리는 고루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번 분들 감정이 생겨도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들의 온도를 맞춰주자. 이번 분들처럼 느끼고 있는지 그 템포를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생겨도 혼자 달리지 말기.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애인이 있으신 분들을 건드렸다가 또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곧 일어나게 될 아주 연애적인 사건, 아주 큰 이 연애적인 사건, 이번 분들에게 일어날 연애적인 큰 사건들. 엠퍼러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가볍게 썸 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생각이 단단하고 현실적인 사람일 가능성들이 크다. 감정 표현이 뜨겁다기보다는 말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실 수가 있어요. 예전과 달리 이번 분들에게 말을 더 신중하게 걸어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생기실 수가 있겠다. 이번 분들도 그 분들 앞에서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연애하기에 딱 좋은 사람일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인물이 나타난다. 곧 누군가가 다가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죠? 관심 가는 사람, 우리 이번 분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의 연결 카드 유니버스 카드가 뜹니다. 지금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이번 분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분들은 예전 감정에 아직 마음이 조금 남아있거나 나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누굴 만날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그 분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자주 우리 이번 분들과 눈이 마주친다거나 사소한 배려를 자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엮였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분들과 좀 썸을 탈 수 있을 만했던 사람, 뭔가 얼굴만 아는데 느낌이 좋은데 한 번도 엮였던 적은 없는 그런 분들의 가능성들도 크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회사, 친구 모임 등에서 겹치는 분들일 수가 있겠죠. 이번 분들한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들이 아직 그걸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이번 분들의 어떤 점이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데빌이거든요. 데빌. 이성적인 텐션이 이미 어마무시하게 높게 설정이 돼서 이번 분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이번 분들한테 이상하게 빠져들었대요. 꼭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꾸 생각이 나고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용한 분위기라든지 미묘한 거리감, 또 뭔가 감정이 복잡해 보이는 모습들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고 보였대요.
왜 이 사람 자꾸 생각이 나지? 궁금하지? 이번이가 왜 자꾸 생각나지? 가까이 뭔가 가고 싶은데 괜히 위험한 사람일까봐 망설여져. 이런 느낌들 상대방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이 끌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감정이라기보다 위태로운 매혹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번 분들도 감정 정리 잘 해두고 내 감정선은 여기까지야 라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분들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시기 같은데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하게 발산되는 매력일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이성적인 텐션이 강해서 이번 분들 되게 삼각관계 이슈라든지 안 좋은 그런 연애적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분들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조금 그 인물을 설정을 하실 때 잘 알아보고 이 사람 마음을 줘도 되겠다라고 알아본 뒤에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이 말하는 이 카드들이 말하는 그 분들의 속마음이요. 이번 분들한테 감정이 있냐? 있대요. 근데 신중하게 품고 있대요. 왜 고백을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타이밍이 아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행동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조용하게 이번 분들에게 보내고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지 보면은 이 분들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고백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지금 이번이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진 않을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뭔가 이번 분들 감정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분들을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중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 호의가 아니냐? 왜 이건 호감이냐? 봤을 때 자주 눈이 마주치거나 가끔 오래 쳐다본다던가 이번 분들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지만 의외로 디테일하게 기억한다거나 이번 분들과 얘기할 때 조심스럽고 생각이 길어진다거나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이번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있는 것 같다거나 질투가 표현이 안 되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친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선을 살짝 넘진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 그래서 호감인데요. 이걸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근데 좀 신중하구나 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심리적인 상황이 지금 들이대기에는 타이밍이 애매하네. 이 사람이 내 신호를 알아채고 있는 걸까?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내 인생 안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자. 약간 요런 심리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 그분들 지금 마음이 있으면 표현해줘 라고 느끼고 있지만 상대방 분들은 괜히 섣불리 다가가서 망치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금씩 다가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분들 추가 카드를 좀 볼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좀 궁금해졌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텐펜탈. 네, 너무 좋네요. 텐펜탈.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이 많으신가? 이 분들은 4번 4번? 2번 분들. 이 분들은 이번 분들보다 연상일 가능성들이 높고요. 분명히 성숙하고 자기 기준이 뚜렷한 분들이다. 외적으로도 좋네요. 잘 갖춰져 있고 스스로 관리가 철저하면서 지적인 깊이,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감이 보여집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물이다. 말이 많지 않고 불필요한 여지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선 긋는 게 분명하죠. 이성과의 관계도 여자니까 혹은 남자니까 더 잘해준다라는 식의 성별, 기준,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진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냉정하고 업무적일 수가 있겠다. 현재 감정 상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떠나요? 어떨까요? 세븐 오브 완즈.
처음에는 2번 분들을 업무적인 파트너나 학습 대상으로 인식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번 분들의 말투,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등에서 뭔가 호감과 설레임이 자라났대요. 그 설레임이 아직 풋풋한 단계이지만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키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지만 마음을 정하면 확실하게 표현하는 타입인 것 같고요. 1부터 2에 애매한 표현을 안 하고 움직일 땐 9에서 10 수준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가능성들이 크죠. 자, 상황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좀 볼까요? 그러면 상황과 어떤 관계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이트 오브 펜타.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실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분들은 나와 다른 성향에 끌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안에 따뜻함이나 활기 있는 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현재 관계가 깊은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알아가는 동료나 지인의 단계 정도? 접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에 2번 분들의 외적인 매력이나 인상 깊은 포인트를 포착했을 가능성들이 커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2번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분들 현재 감정이 조급함과 기대가 뒤섞인 상태잖아요. 이럴 때 2번 분들 혼자 상상하거나 확신이 없다고 삐지면 관계의 흐름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확신을 원하지 말고 신호를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직접적인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타입일 겁니다. 너 나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강요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대신 2번 분들과 얘기하면 편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너랑 얘기하면 편해와 같은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자주 말을 해주고 완전 세뇌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리액션을 자주 보여주기. 관심을 표현하되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장난처럼 요즘 왜 연락이 없었어? 나 섭섭해.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너 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가 뭐야? 이런 직진형의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감정도 천천히 꾸준히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식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이 사람도 깊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깊지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일관성과 안정감에 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관성 그리고 안정감을 보여주기. 자, 마지막으로 뭘 볼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분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확 타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식물을 키우듯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이벤트나 감성적인 표현은 적겠지만 진심이 들어가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사람이기도 하죠. 관계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상 속 작은 일들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들이 커 보여요. 너무 기다리거나 조용히 있는 건 좋지 않고요. 이번 분들의 에너지, 활기, 매력을 적절하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번 분들을 보고 있지만 확신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언젠간 말하겠지 보다는 부드럽게 길을 터주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성급한 판단은 금지하시고 지금은 씨앗이 자라나는 중이다. 아직 반응이 없네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시면 좋겠죠. 상대방 분들 지금 좋아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좋아해도 될 사람인지를 간보고 있다고 하죠. 간보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설레임보다는 신뢰의 영역이거든요. 설레임보다는 신뢰의 영역이라서 지금처럼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고 진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분들도 결국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분들과 우리 2번 분들이 연애를 하면 참 좋겠다. 자, 2번 분들 연애적인 흐름, 나에게 곧 일어날 연애적인 흐름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2번 블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자, 나에게 일어날, 곧 조만간 나에게 일어날 연애적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 자, 3번 분들 전체적이게 보면 자존감 회복형 감정의 흐름들이 읽혀집니다. 말하자면 지금 3번 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도 되겠다라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단계인 것 같은데, 매지션 카드가 들어오죠. 매지션. 이 카드는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3번 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에너지 다시 충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의 연애라든지 혹은 감정적인 실패 사건들이 있었다. 감정의 실패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와 같은 식으로 3번 분들을 조금 갉아먹었던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3번 분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다. 더 매지션은 능동적인 태도의 회복입니다. 예전에 누가 다가와도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였을 텐데, 지금은 나도 이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단계일지도 몰라 라는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티튜드가 오라클 카드로 들어오죠. 그래티튜드, 어프리시에이션. 자, 감정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래요. 사랑을 받았던 순간 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내 과거를 후회 없이 돌아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 사람이랑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했었지. 상처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감정이었어.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3번 분들의 감정이 성숙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마음, 어프리시에이션, 그쵸. 3번 분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공식의 감정 카드인데요. 그게 외모든 성격이든 감정이든 지금은 3번 분들 자신을 연애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였다면 지금은 좋아할 사람 분명히 있지 정도로 바뀐 상태다. 3번 분들 지금 연애 갈증은 있긴 한데 아무나로는 채우고 싶지 않은 상태죠. 누군가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근데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주진 않을 거다. 3번 분들의 감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분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3번 분들 좋네요. 지금 3번 분들 감정의 관찰자에서 감정의 선택자로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에서 카페에서 만약에 커피를 마시다가 어디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나가면 속으로 좀 괜찮은데 근데 나한테 관심이 있으려나? 아직은 말 걸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 마음은 열려 있는데 경계선은 제대로 세워진 상태. 그리고 그게 건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이 흐름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은요. 다시 사랑받고 싶다라는 감정이 누군가 나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어로 태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의 감정은 건강합니다. 그걸 외로움 때문에 값싸게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자는 거죠. 예전엔 나를 증명해야 했는데 지금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자는 거죠. 이런 거는 3번 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연애가 곧 시작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진짜 좋은 연애를 할 준비가 됐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3번 분들이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은 느리지만 탄탄해요. 지금은 그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감정들이 연애로 이어지기 위해서 투소드면 지금 3번 분들 감정적으로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감정이 진짜일까?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와 같은 불안이 감정을 막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실까요? 감정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한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심스러움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잘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실수하는 게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3번 분들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고민하고 재고 따져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해 보여요. 자, 오늘의 핵심인데요. 조만간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연애적인 사건이 7개의 컵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의미해 주기도 하죠. 감정이 생기긴 하는데요. 감정이 생기긴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일지 아니면 단순하게 설레임일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확실한 사랑일지 모르겠다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2-3명 막 생길 수도 있다 라던가 혹시 혼자서 상상하거나 나 혼자만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평범하게 대화를 하고 나를 대해줘도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다. 앞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번 분들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유난히 우리 3번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5개의 검 카드가 불편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거나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런 카드가 뜨죠. 상대의 관심이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 분들이 3번 분들에게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 자체가 3번 분들을 배려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질투나 경쟁을 의식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불안정한 관심 자체가 3번 분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의 관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겠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 분들의 관심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왜 끌렸을까? 컵 에이스 카드가 들어옵니다. 에이스 오브 컵. 컵에 에이스가 들어오죠.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에게 끌린 이유를 에이스 오브 컵을 꺼내네요. 이 카드가 진심과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3번 분들에게 끌린 이유를 3번 분들의 진심과 감정에 여렸던 그런 부분들을 봤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3번 분들의 3번 분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감정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3번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3번 분들에게서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에너지를 느껴버린 거죠. 3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 꾸준함이 없으면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진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호의일까 호감일까? 그분들은 3번 분들에게 감정은 있지만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말을 아끼고 뒤에서 3번 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들이 크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심스럽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두고 있지만 쉽게 다가가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있다. 자기 방어벽을 치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다. 그래서 그분들 그 사람의 진심을 정확하게 알아채리지 못하지 않을까? 호감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맞아요. 이러한 상태일 수도 있죠. 왜냐면 하이프리테스가 굉장히 속 답답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사제 카드죠. 감정이 깊고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사용합니다.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있으나 그걸 쉽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말보다는 마음속으로 감정을 품고 있고 외부로는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들이 크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모르겠다. 계속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들이 커요. 본인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타입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열려있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데 두렵다. 거절당할까봐 그렇겠죠. 거절당하거나 감정이 상해버릴까봐. 아니면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관심은 있는데 외부에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감정만 키워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3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자신이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들 반응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네요. 3번 분들이 조심스러워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추가 카드로 뭘 볼까요?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의 현재 감정 상태를 먼저 봅시다. 자, 상대방 분들의 현재 감정 상태. 헐밋. 굴로 들어갔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해도 속엔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텐완즈. 자신이 많이 서운했고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특히 최근에 어떤 사건에서 3번 분들의 반응이 차갑다라고 느꼈대요. 그게 결정적으로 마음이 다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잘못한 거 있어 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냉정했어? 라는 감정이 커 보여요.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떤 관계지? 어떤 관계 구조가 있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 구조가 어떤 관계 구조인가요? 포소드? 단순한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 겉으로는 친구나 동료처럼 보여도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섭섭함이 커 보일 것 같은데, 클 것 같은데 편하고 익숙해서 오히려 말투가 거칠어지고 예의가 흐트러진 채로 정서적인 예민함을 건드리는 말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직면보다는 회피나 꽁한 감정 정체에 가까워 보여요. 자, 상대방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분들은 나이가 같거나 동갑이거나 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유치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생각이 짧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고 대화보다는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 3번 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다른 누군가와는 나눌 수 없는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둘만의 정서적인 코드가 있는 게 중요하죠. 이 기억이 지금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 관계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을지 볼까요? 지금 이 관계 어떻게 풀릴 수 있지 지금 이 관계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데뷔? 열쇠는 3번 분들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우. 자, 상대방 분들은 방법을 몰라요. 감정을 드러낼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 누군가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되겠네요. 그걸 상대방 분들은 속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중이다. 조용히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굳이 사과라든지 감정 대화를 꺼낼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대화를 다시 열 수 있는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가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운명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재회라든지 공통된 사건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 분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당장은 스스로 나서지 않을 테지만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마음을 열고 나 아직 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어요. 기억은 관계의 힘이죠. 두 사람만의
두 사람만의 추억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게 결국 다시 마주하게 만들 거고요. 다시 마주하게 만들 거고, 우리 3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중심이 잘 잡힌 상태니까 너무 끌려가지 말고 적당한 균형과 단호함 속에서 따뜻하게 리드해주기.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조용한 관심, 가벼운 접촉,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죠.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시 맞닿을 사건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때 3번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겠네요. 자,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감정은 있지만 아무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가 않아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태이죠.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물론 급하지 않지만 서로의 감정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신호들이 필요하다. 이 관계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을 수 있거든요. 결국 후회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겠다. 표현하지 않아도 몸은 움직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죠. 연락을 조금 더 자주 하시거나 눈을 마주쳤을 때 피하지 말고 부드럽게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셔도 좋겠고, 분위기를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그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도 관심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도 반응이 올 겁니다. 네, 3번 분들 중요한 연애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3번 분들에게 조만간 일어날 연애 이슈. 자,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조만간 나에게 일어날 연애적인 핫이슈,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연애 흐름을 타고 있으실까? 우리 4번 분들은 연애의 정지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의 시간 정체 구간이 보여집니다. Six of Cup의 퍼즈. 지금 4번 분들 사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만 과거를 먹고 연명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 4번 분들 스스로는 알고 계시죠? 나올 마음의 타이밍이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Six of Cup은 기억 속의 사랑이죠. 추억으로 살아있는 감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4번 분처럼 지금 연애 중이 아닌 사람한테 나오게 된다면 이전 연애라든지 예전 감정, 옛날의 4번 분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감정에 개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분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도 예전에 사랑했던 방식, 그 감정의 그때의 아픔과 기쁨을 아직도 꽤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현실 감각이 마모가 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포즈 카드가 오라클 카드로 나오죠. 정지. 일시 멈춰라. 잠깐의 정서적인 휴직이다.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 오라클 카드인데요. 지금 4번 분들은 새로운 연애가 들어올 타이밍이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열려는 중인데 손잡이만 잡고 있는 상태라던가.
감정 자체가 이미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내 손으로 되감기 중인 느낌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날 왜 좋아했을까? 그때 참 순수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만큼 뜨겁게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 않으실까요? 4번 분들의 어떤 감정 구조가 과거의 감정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새로운 설렘도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 4번 분들, 나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때와만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비교부터 하게 되시지 않을까? 아무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새로운 설레임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은 좀 쉴 때야. 하지만 지금 진짜 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무섭다고. 감정을 너무 추억화하면 새로운 감정이 들어와도 진짜로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 과거의 사랑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 와도 4번 분들 마음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방식, 그 사람의 말투, 분위기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4번 분들은 감정의 과거화를 겪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약간 박물관화되면 현재가 닫히게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추억이 4번 분들 감정적으로 보호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긴 해야 됩니다. 연애를 다시 시작하려면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4번 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상태인 거죠. 지금 4번 분들은 감정을 회상하는데 익숙한데 감정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감정이 연애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될 점들은 에잇 오브 소드 감정은 있는데 마음이 스스로 가두는 중인 게 보여요. 생각의 감옥을 뜻하는 에잇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상황보다는 내가 만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막고 있는 거죠. 4번 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도 쉽게 못할 겁니다. 이러다 상처받을까봐,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가슴이 움직여도 행동은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의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관계를 막고 있다는 점인데요. 상대의 반응보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용기는 감정보다 늦게 오지만 선택보다 먼저 와야 되기도 하죠. 조만간 다가올 연애적인 사건을 볼까요? 4번 분들 오늘의 핵심인데 4번 분들의 연애적인 사건은 4컵. 관심은 오고 있지만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다. 관심은 오네요. 이 카드가 감정적인 무감각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감정적인 무감각.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이 멈춰있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와도 반응이 느릴 겁니다. 마음은 예민하지만 자기 방어가 강해서 감정을 자꾸 넘기거나 의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설레지가 않지? 이런 식으로 기회 자체를 무의미하게 넘길 수 있어요. 다가오는 감정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의 둔감함은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선 때문일 수가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은 있는데 굉장히 경계심이 강하신 타입 같아요. 이 카드 자체가 방어적인 관심을 의미하죠. 가까이 다가오긴 하는데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연락은 올 겁니다. 연락은 오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다거나 행동은 따뜻한데 말은 선을 그어놓는 느낌이 든다거나 자주 보고 싶다라는 말은 안 해도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 사람은 누굴 좋아하긴 해도 마음 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 혹은 예전에 상처가 커서 지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중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다만 감정에 있어서 전쟁 후에 뭔가 생존자처럼 조심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4번 분들의 어떤 점에 끌렸을까요? 4번 분들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할까? 텐완즈거든요. 텐완즈. 4번 분들의 책임감과 무게감. 그 안에서 보여지는 단단함. 이건 쉽지 않은 카드인데요. 매력을 텐완즈로 뽑았다라는 것은 4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죠. 매력을 느낀 이유가 감정적으로 가볍지가 않고 깊이감이 있어 보인대요. 뭔가를 참고 있는 모습, 힘든 걸 말없이 견디는 모습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 거죠. 근데 무거워 보인다라는 건 다가가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다가갔다가 괜히 내가 부담만 줄까봐 하면서 멈칫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분들의 깊이와 성숙함은 매력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 무게감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들이 보여주는 관심 자체가 단순 호의일까 아니면은 호감일까? 이거는 호의가 아닙니다. 명확한 호감으로 보여요. 지금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뜨죠. 매우 주도적이고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감정을 숨기는 단계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신념의 도약. 이 사람이 곧 감정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 분들이 확실히 4번 분들한테 관심이 있네요. 재회 이슈 있으신 분들 100%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완전 없어요. 재회할 사람이 없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특정한 사람이 다가올 것 같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재회거든요. 재회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과 썸 탔다가 아니면은 뭔가 기류가 있었다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다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자, 진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흐름인데 이게 그냥 감정의 스침, 잠깐의 설레임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일정 수준으로 쌓였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카드들이 보여주는 흐름이 킹 오브 완즈는 감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대방 분들은 지금 주변을 맴돌고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주도권도 갖고 있고 여차하면 표현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내적인 충동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다. 이게 진입 직전의 텐션이 보여집니다. 감정적으로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행동은 확신 아니면 자극만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서로의 감정이 무르익었고, 누군가가 한 발만 내디디면 둘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게 혼자서 오래 못 가져가는 건 사실이죠. 혼자서 어떻게 그 감정을 오래 가져가겠어요. 연애라는 게 감정과 표현, 어떤 반응, 그 연결의 구조잖아요. 아웃풋 자체가 그 연결 구조가 약하면 안 나온다라는 건데 두 분은 감정은 있어요. 표현은 없죠.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연결도 없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그래요. 감정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식어버리겠죠.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사이처럼 남을 수가 있겠다. 누가 움직이면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감정인데 서로 너무 현명하게만 굴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4번 분들이 감정의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감정이 소중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정이 순환,
되어야 한다. 감정은 순환이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인데요. 한쪽이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쪽도 감정을 키워가죠. 표현이 없는 감정은 결국 고립이 돼서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좋아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작은 감정에 힌트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추가 카드로 뭘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의 성향과 현재 마음 상태를 먼저 볼게요. 현재 마음 상태. 지금 이 사람의 성향과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파이브 오브 완즈, 헐밋, 잠수. 아, 이분들 그러니까 뭔가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는 추억 속의 4번 분들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보여지거든요. 뭔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 단순히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4번 분들과의 관계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단절된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에겐 아직 미련 혹은 뭔가 감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분들이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움직이고 싶지만 묶여져 있는 심리가 보여지죠.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과거의 실패나 지금의 여건이 오해와 상처일 수가 있겠어요. 4번 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움직였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가만히 있는 중이다. 4번 분들... 이 싫어서가 아닌데 자신의 벽 뒤에 숨어져 있는 방어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과도한 책임감 또는 자책감. 이 분들은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이거 내 짐이야 라고 느끼고 있네요. 러버스, 좋아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그래도 러버스면 조만간 용기를 낼 가능성들이 크다. 곧 행동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하죠. 퀸 오브 컵. 아주 좋습니다. 망설이지만 결국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특히 주변 상황이 살짝 열리기만 해도 표현하거나 접근해 올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들 성격이 신중해요. 신중하고 느리고요. 겉으로 표현이 적으신 분들일 겁니다. 감정을 숨기고 있지만 마음은 정직하고 깊다. 4번 분들을 기억 속의 인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접점이 정말 한 번쯤은 있었던 분들. 자기 방식대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네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다가오는 상대방 분들의 성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다. 관계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예전엔 오해나 시기적인 문제로 엇갈렸다거나 지금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행동을 멈춘 상태라거나 조만간 이 사람이 직접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해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현재 표면적으로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 결심 중이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운명의 답을 해야 한다. 운명적인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다. 세븐 오브 소드. 지금 4번 분들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운명적인 타이밍과 이 분들의 용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맞다. 조용한 준비의 시기죠. 하지만 곧 새로운 문이 열릴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4번 분들은 닫지 말고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흐름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멈춰 있으면 다음은 후회일 뿐인데 이 흐름이 감정과 타이밍이 거의 일치한 상태이기도 하죠.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같은 열기가 안 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라. 둘 다 그때 뭐였지 하면서 끝나게 될 구조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마디만 했으면 진짜 뭔가가 됐을지도. 이런 후회는 상처보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어떤 수준일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뭘 움직이라는 거죠? 타이밍만 맞으면 된다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데요? 그 타이밍은 상대방 분들이 정해 올 건데 확신은 상대에게서만 오지 않거든요. 확신이 생기면 표현할게. 와, 소드카드 너무 많이 나와요. 결국 아무도 먼저 못 나서게 만드는 공식이 돼요. 확신은 내 감정을 던져봤을 때 오는 겁니다. 너랑 있으면 편해. 요즘 네 생각이 자주 나더라. 꿈에서 나 너 꿈 꿨다? 이 정도 말만 해도 그 사람은 확신을 얻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 표현. 네, 힌트 수준이라도 주자.
아니면 계속 멈춰 있던가. 아니면 계속 멈춰 있다면 감정의 싣고 흐름이 사라지고 후회만 남겠죠. 상대가 확신을 얻고 다가올 수 있을 때까지 관계의 진전이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힌트 수준이라도 줘야 한다. 확신은 말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먼저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4번 분들이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그 감정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쵸. 네, 밀지 말고 기다리되 열린 자세. 조급함이 금물이다. 그러니까 4번 분들 밀지 말고 기다리되 열린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는 직접적인 연락 아니면 우연하게 재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조만간 일어날 나의 연애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애적인 고민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4번 플레딩 여기까지 할게요.